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30대 후반에 접어든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남편과 귀여운 두 돌 반의 아이와 함께 조용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죠. 지금의 삶은 너무도 감사하고 소중하지만 사실 저는 과거에 말 못할 아픔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바로 한 번의 결혼 실패 경험인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아마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위로나 용기를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조심스럽게 글을 시작해 보려 합니다. 지금의 남편도 물론 제가 재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전 남편과 전 시댁에서 저는 거의 쫓겨나다시피 이혼을 당하고 앞으로 내 인생에 결혼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사람 앞날은 단정하고 사는 게 아닌가 봐요. 이렇게 좋은 인연을 만나 선물 같은 아이와 함께 잘 살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재혼 후 아이를 낳고 나서 우연히 전 시댁 사람들을 마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저는 과거 저를 내쫓다시피 한 전 시가 식구들에게 뜻밖의 통쾌한 한 방을 날리고 속이 후련해졌답니다. 이러니 사람들이 죄짓고 살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건지 정말 인생은 자기가 주른 대로 돌려받는 게 맞더라고요. 어쨌든 불행했던 지난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가장 큰 이유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전 남편과 헤어졌어요. 전 남편이 독자라는 건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손이 귀한 집안이고 시부모님들이 처음부터 아이에 대한 압박을 은근히 주셨어요. 하지만 결혼 초반에는 부부 사이 아이 문제를 체근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결혼 2년 차, 3년 차가 되면서 조금씩 시어머니는 왜 아이가 두 사람 사이에 생기지 않느냐며 걱정하셨어요. 틈만 나면 아이가 잘 들어선다는 약을 지어다 주시기도 했고 심지어 아이를 가지기 좋은 날이라며 어디서 날도 받아오셨습니다. 또 온갖 이상한 비방을 듣고 오셔서 저에게 아들 낳은 집 며느리가 입은 속옷을 가져다 주며 입으라고 하기도 하셨고요. 무슨 드라마에서 본 시어머니가 딱 우리 시어머니셨죠. 아니 대체 왜 너는 남들은 잘만 들어서는 애가 이렇게 안 생기는 거니? 이제는 나도 더는 못 기다리겠다. 너희 병원이라도 가봐야 하는 거 아니니? 저도 가보고 싶긴 한데요, 어머니. 그이가 자기는 아무 문제 없다고 병원 가는 걸 싫다 그러는데 어쩌겠어요. 둘 다 아직 나이가 젊으니까 조금만 더 노력해 볼게요. 그게 벌써 몇 년째니? 어? 내가 볼 때 우리 아들이 싫다 소리 할 만도 해. 멀쩡한데 병원 가는 게 좋을 리가 없지. 내가 너 결혼 전부터 피시일하니 애는 잘 나올 수 있으려나 걱정은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내 생각이 들어맞는구나. 참말 말고 하루라도 빨리 병원에 가서 뭐든 해봐라. 남의 집 대 끊어놓을 생각이 아니라면. 결혼 전에는 저렇게 아픈 말을 하시는 분인 줄 결코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이가 생기지 않자 저를 얼마나 하자 있는 며느리 취급을 하셨는지 몰라요. 문제는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아이 갖는 문제에 시큰둥했어요. 때 되면 생기겠지 하는 시기였죠. 아무 문제 없는데 안 생길 리 없다는 자신감도 있었을 테고요. 그런데 어머니의 체근과 저의 스트레스가 합쳐지면서 중간에서 본인도 나름 짜증이 났던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제 편이 아니라 어머니의 편에 서더니만 아이 갖는 문제로 들볶이고 싶지 않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 우리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차라리 빨리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어때? 물론 나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말이야. 나도 엄마한테 더는 애 문제로 들볶이고 싶지 않아서 그래. 차라리 누구한테 문제 있다면 빨리 알아내서 치료하는 게 맞지. 그래. 근데 나도 사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도대체 왜 애가 안 생기는지 모르겠어.
하긴 요즘은 원인 모르는 난임 부부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니까. 우리도 뭔가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 한번 가서 둘 다 검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긴 해. 그렇게 우리 부부는 난임 치료로 유명하다는 병원에서 각자 검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둘 다 건강해서 결혼해서 바로 아이 갖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굳게 믿었고요. 그런데 얼마 후 병원에서 나온 결과를 들으러 갔을 때 저는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갔던 병원 진료실에서 멍하니 의사가 하는 말을 듣는데 이게 과연 진짜인가 싶을 정도로 믿기지가 않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바로 제가 자연임신이 어려운 상태라는 사실이었죠. 아내분이 임신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불임 판정이 나왔습니다. 추가로 치료를 해볼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자연임신 가능성은 낮습니다. 네? 제가 불임이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선생님. 이제까지 부인과 건강검진하면서 그런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단 말이에요. 혹시 검사가 잘못된 건 아닌가요? 검사가 잘못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인공수정이든 시험관이든 되는 대로 한번 해봅시다. 대신 두 사람 협조가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 비용과 기간이 꽤나 걸리는 일이니 단단히 각오는 하셔야 할 겁니다. 저는 검사 결과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가지기 힘든 몸이라니요. 살면서 한 번도 생각지도 않았고 그동안 직장에서 건강검진을 하면서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자연임신이 어려운 상태고 난임이 아닌 불임에 가까운 상태라는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깜깜해졌고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의사의 말이 떨어지자 남편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남편 표정은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그래도 방법을 찾아보자는 남편의 말을 기대했지만 남편은 차갑게 굳은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더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은 충격으로 할 말을 잃은 저에게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집안엔 이런 일 없었어. 며느리가 불임이라니. 이걸 어째. 거봐. 나는 문제 없다고 했잖아. 그나저나 엄마가 아시면 꽤나 충격이실 텐데 엄마한테 뭐라고 하지? 저는 남편의 말에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은 저인데 자기 엄마 걱정을 하는 건 물론 집안에 이런 일이 없었다는 말을 하다니요. 분한 마음에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게 나한테 할 말이야? 어머니한테 뭐라고 말할지가 나보다 더 걱정이냐고. 나는 지금 마음이 어떻겠어? 그런 생각은 안 하나 봐? 아, 당연히 하지. 근데 그렇잖아. 나 말고 당신한테 문제가 있다는데 우리 어머니가 당장 뭐라고 하실지 걱정 안 돼? 임신하는데 돈을 뭐 그리 많이 들 일이냐고 하실 게 뻔하다고. 내가 우리 엄마를 모르겠어? 생각만 해도 피곤하다. 당신 정말 나한테 너무한다. 어쨌든 이건 부부 사이의 일이잖아. 거기에 왜 어머니가 끼게 만드는 건데? 이건 당신이 중간에서 잘 얘기할 일 아니야? 저리 말하는 남편이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저와 결혼하고 나서 뭐든 쉽게 되는 일이 없다며 한숨을 쉬기만 했습니다. 이런 남편의 반응에 저는 며칠이 얼마나 지옥이었는지 몰라요. 얼마 후 결과를 궁금해하는 어머니에게 용기 내어 검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어차피 닥칠 일이니 빨리 말씀드리자 싶어서요. 어머니, 얼마 전에 저희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아이 안 들어서는 게 아마 제 문제라고 하네요. 임신이 어렵다고요. 아니나 다를까 예상대로 어머니는 제가 임신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뭐? 네 문제였다고? 거 봐라. 내가 우리 아들은 아무 문제 없을 줄 알았지. 아유,
우리 집안이 얼마나 손이 귀한 집안인데 이렇게 남의 집 대를 끊어놓을 수가 있는 거니? 아예 방법이 없는 건 아니라지. 어떻게든 노력을 해봐야 할 것 아니냐. 나는 내 아들이 애 없이 사는 꼴은 절대 못 본다. 의사 선생님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래요. 그래도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자고 해서 노력할 생각이에요. 어머니, 그러려면 이 사람 도움도 꼭 필요하고요. 시간도 걸리지만 돈도 많이 들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뭐라 하지 마시고 좀 참고 기다려주세요, 어머니. 저는 간곡하게 어머니께 부탁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제 부탁에 냉정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니 그나마 다행이구나. 뭐 어쨌든 애 가지는 것도 다 때가 있는 법인데 40 넘어서까지 노력할 일은 아니잖니? 정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야지. 하지만 그날 이후 어머니가 저를 대하는 건 예전과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남편은 침묵으로 일관했고 시어머니의 냉랭한 태도는 저를 시댁에서 더 외롭게 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의 태도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노력이라도 해보자는 말에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불확실한 일에 돈을 쓰고 싶지 않다는 말에 저는 어느 날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나 혼자 노력한다고 될 일도 아닌데 왜 같이 병원에 안 가겠다 그래? 내가 문제라고는 해도 당신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잖아. 이러다가 우리 계속 나이만 먹고 아무 방법 못 쓴다고 하면 그때는 어쩌려고? 당신이 문제라며? 그럼 당신이 알아서 몸 만들고 병원도 다니면 될 일이지. 왜 나한테 자꾸 화살을 돌리는 거야? 나도 바쁜 회사 일 쪽에 시간 내는 일이 뭐 쉽겠냐고. 에이! 남들은 돈 안 들이고 하는 일을 나는 왜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 정말 지친다. 다른 큰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도 받아보고 해도 모자랄 판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는 앞으로 당신이랑 어찌 살아? 저는 울먹거리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남편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됐어. 나한테는 아무 문제도 없다는데 내가 왜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야 해? 우리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난 그런 데다가 돈 쓰기 싫어. 그날 이후 남편과 나는 더 이상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대화는 거의 단절되다시피 했고 그의 말투는 늘 차가웠죠. 내가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써도 남편은 내 노력 따윈 안중에도 없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완벽한데 네가 왜 팔목을 잡는 거니? 다른 며느리 같았으면 벌써 손주를 봤을 텐데. 아유, 내 팔자야. 왜 우리 집안에 너같이 애도 못 낳는 며느리가 들어와서 불화를 만들어? 어쩔 거니? 대체 어쩔 생각이야? 어디 남의 집 대를 끊어놓을 며느리가 들어와서 이런 사달을 내? 시어머니 말은 제 자존심을 그야말로 뭉개는 말이었습니다. 솔직히 이 집안에서 과연 내가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있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부 사이의 거리는 점점 벌어졌고 날카로운 말들이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피곤하다는 핑계로 늦게까지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내가 대화 좀 하자고 다가가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해. 당신 정말 나랑 아이 가져볼 노력은 안 할 거야?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 뭐든 해보고 그때 가서도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지. 제발 좀 혼자 생각하게 좀 해줘. 당신 뻔한 얘기 듣고 싶지 않아. 말했지만 당신만 멀쩡했으면 이럴 일 없었다고. 반복되는 부부싸움 속에서 결국 우리는 최악의 순간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어느 날 무표정한 얼굴로 저에게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는 일이긴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화도 나지 않더군요. 우리 얘기 좀 할까? 무슨 얘기?
혹시 당신 이제 나랑 노력해보려는 거야? 노력은 무슨. 노력한다고 안 생기는 아이가 어찌 생기겠어. 그래서 말인데, 우리 이제 그만하자. 이혼하자. 우리 이렇게 살아봤자 아무 의미 없잖아? 나는 결혼한 이상 우리 집안 기대를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어. 저는 놀란 표정으로 남편에게 되물었죠. 뭐, 이제 그만하자니? 이혼하자고? 당신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이야? 정말 내가 애를 못 낳으니 이혼하자는 거야? 세상에 이런 법이 없어. 그것도 이렇게 갑자기? 갑자기라니. 당신은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맞다고 봐? 이건 아니지. 우리 이제 그만 이혼하자고. 더는 이렇게 못 살겠어. 나도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을 뿐이야. 당신이랑 살면 그게 안 될 것 같아. 어쩔래? 내가 적당히 위자료 줄 테니 조용히 협의 이혼하자. 당신이나 나나 아쉬운 게 없으니 여기서 끝내는 게 맞아. 한때는 서로 좋아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약속했던 사람인데 아이를 못 갖는 이유로 저에게 이혼을 요구하다니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애써 참으며 한 번 더 물었습니다. 당신 똑바로 말해. 이혼하자는 이유 정말 내가 불임이라서야? 아니면 혹시 나 모르는 애인이라도 있어서야? 솔직하게 말해줘. 마지막으로 나한테 솔직할 수 있는 기회야. 그게 지금 중요해? 나는 지금 더 솔직할 것도 없어. 그냥 당신이랑 나 더는 결혼 생활에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그만하자는 거지. 당신을 위해서도 이혼하는 편이 나아. 의미가 없어졌다고? 이건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였어. 그런데 어떻게 포기를 하겠다고? 내가 고작 당신한테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였어? 그러자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포기한 게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야. 인력으로 안 되는 일인데 어쩌겠냐? 각자 가는 길이 다른데 여기서 끝내는 게 맞아. 당신은 나 떠나서 다른 삶 찾아. 저는 이대로 이혼하기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야말로 예전 말로 치면 소박을 맞은 거나 다를 바 없는 일이 아닌가요? 너무 기가 막혀 친정 부모님께도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보수적인 시어머니는 이혼만은 말리실 줄 알았어요. 하지만 어머니마저 제 편이 아니더군요. 제가 남편의 이혼 요구 사실을 토로하니 어머니는 저에게 냉혹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러라고 했다. 내 아들이 잘하는 선택이야. 니들 나이가 적은 줄 아니? 나는 몇 년이고 더 기다릴 마음 없다. 어차피 너 애도 못 낳는 마당에 부부 사이를 끌고 갈 이유가 없잖니.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고 시집 왔으면서 애를 못 낳는다니. 나원 참, 난 절대 용납 못해. 어머니, 제가 아이를 못 낳는다는 이유로 자식한테 이혼하라 마라 하시는 거 이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오히려 제가 부당한 대우 당한다고 생각 안 하시냐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는 절대 이혼 서류에 도장 못 찍습니다. 뭐? 애 못 낳는 년이 말이 많구나. 너한테는 이 결혼 사치라는 거 몰라? 차라리 지금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둘이 끝내고 새 출발하는 편이 서로를 위한 나은 길이야. 내 말대로 해라. 뭐 요즘은 딩크니 뭐니 아이 없이 사는 부부도 많다지 않든 그런 남자를 찾아서 재혼하는 것도 방법은 방법이지. 저는 어머니 말에 부들거리면서도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았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제가 이혼을 하지 않고 버틸 이유가 있나 싶었고 모든 걸 놓게 되더라고요. 저는 가정을 지키고 싶었지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 시어머니와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 꼭 한마디는 해주고 싶었어요. 저한테 이런 대우하신 거 나중에 분명 어떤 식으로든 돌려받으실 거예요. 세상 이치가 그런 법이거든요. 어디 한번 누가 더 잘 사나 두고 보시죠. 후회할 사람이 누군지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비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후회는 무슨? 나는 절대 틀린 적이 없는 사람이야. 내 아들 이혼 안 시키면 그걸 후회하겠지. 얼마 후 저는 짐을 싸서 신혼집을 나왔습니다. 결혼 반지를 손에 쥐고 멍하니 바라보는데 참 허무하더라고요. 남편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서는 아예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신혼집을 팔기로 하고 서로 보탰던 돈은 나눠 갖기로 협의했어요. 시어머니는 팔짱을 켠 채 저에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이제 네 갈 길 가라. 우리 아들과 인연은 여기까지라고 좋게 생각하렴. 그 어머니나 그이나 잔인하네요. 네, 저 좋게 생각하려고요. 이 집안이 이렇게 경우 없는 집안인 줄 정말 몰랐거든요. 오히려 제가 탈출하는 거라 생각할게요. 잘난 아들 새장가 잘 보내시고 그동안 원하시는 손주 잘 보시길 바랄게요. 시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나마 말하니 쌓였던 우울분이 조금은 풀리는 듯 했죠.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뒤돌아섰고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전 남편과 이혼했어요. 마지막으로 돌아봤던 저의 결혼 생활이 담긴 집이 시댁과 남편의 냉대에 결국 이혼을 선택했지만 저는 인생을 내려놓을 정도로 슬퍼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혼 과정이 결코 심플하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사실을 안 친정에서도 난리가 났었고요. 하지만 그 과정은 다들 짐작하실 테니 세상에 깔끔한 이혼은 없다는 말로 가름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황당한 건 이혼 후 얼마 안 가 전 남편이 재혼했다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그것도 몇 달 되지도 않아서요. 소식을 전하던 지인도 참 어처구니 없어하며 얘기했습니다. 너 혹시 들었어? 뭘 말이야? 친구는 주저하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기, 글쎄 말이야. 지은이 너 혹시 소식 들었니? 네 전 남편 벌써 재혼했다더라. 뭐? 참, 이혼한 지 몇 달 만에 재혼이라니. 그게 정말이야? 그게 말이야. 나도 듣고 어이없더라. 재혼이면 주변 사람 모르게 쥐들끼리 조용히 하든가 글쎄 청첩장까지 돌렸다더라. 그게 뭔 짓이라니? 전 남편 재혼 소식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끝난 관계라지만 불편한 소식인 건 맞죠. 이미 끝난 사이임에도 기분은 더럽더라고요. 혹시 이 인간은 저와 이혼을 요구할 때부터 여자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했고요. 그럼 혹시 이혼 요구할 때부터 다른 여자가 있었던 거 아닐까?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재혼을 해? 나도 그런 생각 들더라.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주변 사람들도 다 어이없어해. 어쨌든 뭐 그런 놈이 만난 여자가 제대로 된 여자겠니? 너 행여나 속상해하지 말어. 하지만 저는 전 남편 재혼 소식이 남긴 찝찝한 감정을 털어내기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 사람이 어찌 살든 이혼한 마당에 이제는 저와 상관없는 일이니까요. 그렇게 전 남편의 재혼 소식은 흘려보내듯 들었습니다. 그리고 3년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한동안은 저도 직장 생활에 집중하고 저를 아끼는 시간을 보냈어요. 건강하지 않았던 몸부터 신경 썼습니다. 너무 말랐던 몸은 운동을 하니 체중도 불어났고 계절마다 앓던 잔병도 줄어들더라고요. 32이라는 나이는 뭔가를 새로 시작하기에 절대 많은 나이가 아니라고 믿고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이혼 후 2년이 넘게 저는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다시는 결혼이라는 제도 안으로 내 발로는 걸어 들어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말씀드렸듯 사람 팔자는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이혼 전보다 건강해지고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니 예전 남편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상처를 치유하고 싶어 독서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죠.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모임에서 활발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내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현하기 시작했을 때 문득 제 과거로 인해 그 사람을 대하기가 무척이나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 다음 주말에 시간 괜찮으시면 저랑 같이 산책 어때요? 고맙지만 저는 아직 누굴 만나기가 어려워서요. 아, 긴 시간 빼앗길 일 없을 거예요. 지은 씨한테 절대 부담 주려는 건 아니에요. 그냥 가볍게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요.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도요. 하지만 그 사람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오던 그 사람이 저에게 진지한 마음을 고백했을 때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혹시 내가 너무 자주 연락하거나 부담스럽게 느껴지면 말해주세요. 그런데 사실 저는 지은 씨를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가가는 게 싫은 건가요? 그때 저도 제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저에게 관심 있는 사람을 언제까지고 모른 척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저의 과거를 알게 되면 감당 못하겠다며 포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게 사실 저도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가 2년 전에 한번 결혼에 실패한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제가 한번 이혼했다는 얘기를 듣고 난 후에도 놀라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저의 말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꼭 아셔야 할 사실이 또 한 가지 있어요. 전 남편과 이혼한 이유가 있는데요. 전 아이를 갖기 힘들대요. 전 남편 집안에서는 아이 못 낳는 저를 괄시했고요. 이래저래 제 인생 위해서도 그 결혼은 지속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서 이혼했어요. 하지만 제 과거 얘기를 다 듣고 난 뒤 그 사람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왜 문제인가요? 저에게는 당신이 중요하지 아이를 갖기 위해 만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지은 씨가 겪은 아픔 역시 전부 지은 씨 일부일 테니까 저는 그걸 포함한 지은 씨 자체를 좋아하는 거예요. 진심 어린 그 사람 말에 저도 더 이상 가까워지는 일을 피하지 않았고 서서히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남편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나도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요. 결국 1년여간의 연애 끝에 저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저의 아픔을 온전히 이해해주는 사람이라면 한 번 더 내 인생을 같이 할 결심을 해도 되겠다 싶었어요. 저는 굳이 주위 사람들에게 떠들썩하게 재혼을 알리지 않았고 가족들과 함께 조촐하게 식을 올렸어요. 그 사람은 초혼이었지만 나이가 많았던 탓이었는지 시댁에서는 감사하게도 아무도 저의 과거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지인들의 축하를 받고 결혼한 우리는 시작부터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식구만 알던 전 남편과 지금의 남편은 전혀 딴판이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도 한결같은 남편에게 늘 고마웠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다가 더 큰 행복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저는 임신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우리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생긴 겁니다. 그것도 결혼 6개월 만에요. 처음에는 임신이라는 생각조차 못했어요. 몸이 안 좋아 병원을 찾았는데 혹시 모르니 해보자는 소변 검사에서 임신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 6주 차입니다. 정말 모르셨나요? 이쯤이면 입도 서서히 시작될 때인데요. 저는 임신이라는 의사의 말을 믿지 못하고 재차 물었습니다. 네? 선생님,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제가 임신이라고요? 그럴 리가 없다니요. 35도 안 된 기혼 여성이 임신을 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만. 사실 저는 제가 불임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 예전에 병원에서 임신이 어렵다는 진단도 받았었고요. 나팔관 양쪽이 다 막혀 있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임신할 수가 있죠? 네? 그런 진단을 받으셨다고요? 물론 제가 초음파상으로 오른쪽 난관이 막혀 있는 건 확인했습니다만 다른 한쪽은 정상적으로 배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임신도 가능하고요. 가끔 초기 기초 검사가 잘못될 때도 있고 몸 상태에 따라 검사 결과가 잘못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산모님, 뱃속의 태아는 건강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저는 그날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에게 임신 소식을 전하며 눈물을 쏟았어요. 여보, 나 임신했대. 우리가 부모가 된대. 나 임신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마 오진이었나 봐. 남편 역시 임신 소식을 듣고 뛸 듯이 기뻐했어요. 저를 꼭 끌어안으며 이러더군요. 거봐, 우리가 사랑하면서 사니까 이런 선물이 오잖아. 여보, 우리 예쁜 마누라 정말 수고했어. 우리 아이 예쁘게 잘 키우자. 누구는 이혼하고 재혼해도 그놈이 그놈이라는 말을 하지만 저는 남편을 잘 만나 과거 아픔을 치유했고 아이까지 생기며 이런 게 행복이구나 하고 매일 느낄 수 있었어요. 지난 결혼에서도 아마도 의사가 오진을 했었다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건 제가 아닌 전 남편의 문제였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은근히 통쾌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전 남편에게는 이런 예쁜 아이가 안 생길 테니 말이죠. 저와 이혼하자마자 전 남편이 재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분이 나빴는데 그 뒤 아이를 낳고 산다는 말은 못 들었거든요. 그 당시 실력 없는 의사의 잘못된 판정으로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나에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셈이었으니 더욱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는 임신 기간이 힘들기도 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실인 아이를 만난다는 생각에 임신 기간 10달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남편도 입덧으로 고생하던 저에게 지극정성이었고 입덧 기간이 왔을 때는 먹고 싶다는 건 무조건 사다 주는 자상한 사람이었어요. 시간이 흘러 어느덧 산달이 다가왔고 드디어 무사히 우리 부부의 아기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초산이라 걱정했지만 아기는 엄마를 고생시키고 싶지 않았는지 제법 수월하게 세상에 나왔어요. 그때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평생 없을 줄만 알았던 아이가 저에게 오다니요. 아기 얼굴을 들여다볼 때마다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믿기지 않을 정도로 행복했죠. 저는 남편이 고르고 골라 예약해준 산후조리원에서 인생에서 둘도 없을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뜻밖의 인물들을 마주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조리원에서 머물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수유실에서 아기에게 수유를 하고 거실에서 다른 산모들과 얘기를 할까 하고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가슴이 덜컥 내려앉을 정도로 다시는 만나기 싫은 사람의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바로 이혼한 전 남편의 어머니였습니다. 황당하게도 조리원에서 웬 아기를 안고 있더라고요. 시어머니의 아이일 리는 없었으니 보자마자 알겠더라고요. 바로 이혼한 전 남편이 재혼하고 얻은 아이구나 하고 말이죠. 놀란 표정을 지은 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전 시어머니도 저를 보고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양 놀란 얼굴을 하더군요. 저는 모른 척 지나가고 싶었습니다만 그분은 저를 지나치지 않고 한마디를 건네더라고요. 마치 여기 있으면 안 될 사람이 왜 있냐는 말투였습니다. 너 여기서 뭐 하는 거니? 네가 여기는 왜 있는 거야? 네? 산후조리원에 뭘 하긴요. 보다시피 산후조리 중이에요. 저도 재혼해서 며칠 전에 아이 낳았거든요. 축하한단 말 할 거 아니면 그냥 지나가시죠. 피차 안 반가운 사이잖아요. 그러자 전 시모는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뭐? 네가 애를 낳아? 최우는 용케 했는가 본데 불임이라더니 네가 어찌 애를 낳았단 말이니? 어이가 없구나. 나는 보다시피 이렇게 손주를 얻었다만
저리 말하면서 저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 전 시어머니에게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근데요,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가 사실 불임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의사가 잘못 진단했던 것 같은데 지금 아이 낳은 거 보면 아시겠지만 저한테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아마 어머니 잘나신 아드님한테 문제가 있었나 보죠. 근데 신기하네요. 저랑은 죽어도 안 생기던 아이가 재혼해서는 용케 생기다니요? 저의 말을 들은 전 시어머니는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안고 있던 전 남편의 아이를 내려다보며 뭔가를 곰곰이 생각하는 듯 보였죠. 그리고 안고 있는 아이를 빤히 쳐다보며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아들한테 문제가 있었단 말이야? 설마 아니겠지. 아닐 거야. 혼자 중얼거리는 말에 저는 한마디를 거들었습니다. 손주라고 하셨죠? 근데 제 눈에는 전 남편 얼굴은 하나도 안 보이네요? 뭐 판단은 어머니가 하실 일이지만요. 지나가듯 하는 말이었는데 전 시모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안고 있던 전 남편과 재혼 여아이를 내려다보며 혼란스러운 표정을 짓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어딘가 달라 보였는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더군요. 이 아이가 우리 아들아이가 맞긴 한 거겠지? 근데 그러고 보니 참 이상하네. 애는 우리 집 식구랑 왜 이렇게 안 닮았지? 모르죠. 혹시 어머니 아들씨가 아닐는지도요. 그럼 전 이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요. 어쨌든 그토록 원하시던 손주 보신 건 축하드려요. 가볍게 툭 던진 제 말을 들은 전 시모는 어쩐지 초조해 보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전 시어머니와 할 말이 없었으니 방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얼마 후 저는 산후조리원에 고성이 울려 퍼지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뛰쳐나왔습니다. 소리를 따라가 보니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의 재혼녀가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상치 못한 광경이었으니까요. 놀란 조리원 식구들이 황급히 두 사람을 떼어놓으려 애쓰고 있었죠. 아마도 전 남편 재혼 상대인 듯한 여자는 머리채가 잡힌 채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날 의심해요? 내가 대체 뭘 속였다고요? 증거 있냐고요? 근데 왜 애가 우리 아들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는 거냐? 너 바른 대로 말해. 이 아이 우리 집안 핏줄 아니지? 내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 우리 아들 씨가 아니면 대체 이 아이는 어디서 나온 거니? 네가 거짓말한 거 아니야? 다른 놈 애 가져서 우리 속이려는 거 아니냐고? 뭐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머니. 어머니 아들이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면 내가 속은 건데 왜 나한테 이러는 건데요? 하지만 성질 못된 전 시어머니가 상황을 그냥 넘길 리 만무했습니다. 주변 사람들 만류에도 끝까지 자기 며느리 머리채를 잡고 실토하라며 윽박지르더라고요. 딱 봐도 알겠더군요.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의 재혼녀가 벌인 싸움의 원인은 바로 아이에 대한 의심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산후조리원 복도에서 서로 고성을 지르며 난장판을 만드는 모습을 보며 저는 아연실색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통쾌함이 느껴졌습니다. 사실 전 시어머니는 이미 어딘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산후조리원에서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며 아들이 재혼한 며느리에 대한 의심에 불이 붙은 것 같았죠. 산후조리원 복도에서 벌어진 싸움은 갈수록 심각해졌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재혼녀를 몰아붙이기 시작했고 재혼녀도 만만한 여자는 아니었는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나도 긴가민가 했어. 우리 아들이 너랑 결혼하겠다고 데려왔을 때 니년 소문이 안 좋은 것도 나 다 알고 있었다. 그래도 손주 하나 낳아주면 다 덮으려고 했었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어머니 원하는 대로 손주 낳아줬잖아요. 대체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러세요? 근데 아무리 봐도 우리 아들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어서 의아했단 말이야.
아이고, 결국 내가 못 볼 꼴을 보는구나. 너, 바른 대로 말해. 안 그러면 너 내가 산후조리고 뭐고 여기서 당장 쫓아내버릴 테니까! 전 시어머니는 손주라고 믿었던 아이를 내려다보며 더 큰 소리로 제 혼녀를 몰아붙였습니다. 전 시어머니 고함 소리는 복도를 울려 퍼졌고 주변 산모들도 놀라서 이 상황을 지켜보았어요. 제 혼녀도 보통은 아니었습니다. 당당한 표정으로 대들더라고요. 내가 뭘 바른 대로 말해요? 아이가 왜 당신 아들을 안 닮았는지 당신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당신 아들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문제예요. 이게 다 당신 아들 탓이에요. 밤이나 낮이나 시원찮은 주제에 지금 저한테 잘못을 미루는 거냐고요? 전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제가 몇 년 전 느꼈던 억울함이 이제야 전 시어머니에게 돌아가는구나 싶더군요. 뭐라고? 네가 뭔데 우리 아들에 대해 지금 그딴 식으로 말하는 거야? 네가 우리 가문에 들어올 때부터 신경 쓰였어. 네가 어디서 뭘 했든 상관 안 하려고 했는데 이 꼴이 뭐냐? 웃기고 있네. 손주 하나 낳아주면 다 덮는다면서 이제 와서 내가 문제라고? 그냥 아들한테는 아무 문제 없다고 믿고 사시지 그러셨어요.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네요. 저도 그동안 어머니 등살에 정신병 걸릴 뻔한 거 모르세요? 네, 맞아요. 이 아이 당신의 집안 핏줄 아니거든요? 됐어요? 이제 속이 시원한가요? 이제 어쩌실 건데요? 이 광경을 지켜보던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입을 틀어막고 경악했습니다. 자기 입으로 며느리가 엄청난 진실을 실토하다니요. 모두들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인가 했을 겁니다. 그때 저는 전 시모의 눈이 분노로 돌아가는 걸 봤어요. 뭐? 인연이 이제 실토하는구나. 그러면 그렇지. 네가 우리 집안을 다 망칠 뻔했어. 전 시모는 제 혼녀의 머리털을 휘어잡았고 웃긴 건 그 여자도 어머니 머리를 똑같이 잡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머리채를 잡으며 난장판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조리원 직원들이 달려와 둘을 겨우 떼어놓았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 당장 친자 검사해. 내 손주인지 아닌지 밝혀보자고. 내가 이걸 그냥 넘어갈 줄 알아? 절대 못 참아. 마음대로 하세요. 저도 이름의 집구석 짜증나서 며느리 노릇하기 싫다고요. 내가 뭐 아쉬울 게 있는 줄 아세요? 그 광경을 보고 있자니 복잡했던 마음이 서서히 풀리면서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결국 전 시댁은 그 일로 크게 망신을 당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소문이 퍼졌고 그날 이후 전 시모와 전 남편은 아예 조리원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며칠 후 전 남편과 재혼했다는 여자도 퇴소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건너 친구를 통해 들은 사실은 역시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예상대로 그 아이는 전 남편의 친자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오자 전 시어머니는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쓰러졌다고 하더군요. 재혼녀는 물론 그 아이를 데리고 사라졌고요. 그런데 그냥 사라진 게 아니라 임신 기간 중 넘겨받은 전 남편의 돈과 재산 일부를 다 들고 사라졌다고 하네요. 그날 이후 전 시댁은 며느리 하나로 인해 거의 망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모두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의 오만함이 낳은 결과라고 생각해요. 그 소식을 전해주던 친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어쩜 이런 일이 다 있니? 너 불임이라며 내쫓고 손주 타령만 하던 사람들이 결국 이런 꼴을 당하네. 이게 벌 받은 거지 뭐. 너도 이제 속 시원히 갚아줬다 생각해. 내가 속이 다 시원하다 얘. 내가 뭘 한 건 없지만 그냥 진실이 드러난 것뿐이지.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제 마음 한구석은 확실히 후련했습니다. 전 남편과 시모가 제게 했던 잔인한 말과 행동들, 그 모든 억울함이 시간이 흘러 이렇게 돌아온 걸 보니 이게 바로 세상사가 돌아가는 방식인가 싶었죠. 그날 조리원을 떠나며 저는 제 아이를 꼭 안고 속으로 다짐했어요. 나는 이제 내 행복만을 위해 살겠다고요. 저는 굳이 지금의 남편에게
조리원에서의 이 소동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전 시댁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제 저는 전 남편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다정한 남편과 함께 새롭게 꾸린 가정에서 사랑스러운 아이를 키우며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시간이 흐르니 이렇게 저의 이야기도 누군가에게 담담히 털어놓을 수 있게 되었네요. 구독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요. 저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게 마련이니까요. 그날 산후조리원에서 벌어진 사건 이후 전 시댁의 이야기는 더 이상 제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의 재혼이 깨졌다는 소식도 전 시어머니가 망신을 당했다는 소문도 그저 먼 이야기처럼 들릴 뿐이었어요. 지금의 남편과 내 아이와 함께 웃으며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예전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해 주었죠. 제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고 우리 가족은 너무 행복하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이제 저는 전 남편이나 전 시어머니에게 어떤 원망도 미련도 없습니다. 물론 저의 과거의 일들이 완전히 지워질 수는 없겠지만 이 일로 크게 깨달은 바가 있었어요.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통쾌한 복수이자 나 자신에게 주는 최고의 승리라는 걸요. 지금의 저에게는 과거가 아닌 현재와 미래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저를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가족과 함께 매일을 감사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가 선택한 길이고 제가 앞으로도 걸어갈 길이 아닐까요? 여러분, 혹시 지금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다면 저처럼 절대 자신을 포기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모든 고난은 결국 당신을 더 강하고 빛나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저처럼 웃으면서 말할 날이 꼭 올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